자, 현대차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23만원 라인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23만원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가장 성장성이 큰 산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와 맞물리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산업들에 대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굉장히 큰 바람이 불 거고 6개 분기 연속 상승 전망이 되고 있는 반도체 레거시 전공정 분야에서도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주도주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인 점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 금융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 PBR 관련주인데, 저 PBR 관련주는 오늘 상당히 안 좋았어요. 반면에 현대차는 좀 떨어지진 않았죠. 이제 현대차가 오른 것도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현대차가 지난 1월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보시면 2월 3월 실적도 긍정적이고 24년 1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호실적 근거는 우호적 환율인데 환율에 대한 대응을 현대차가 그룹 측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는 ROE 상승에 근거하고 영업현금 흐름의 개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 급등할 때는 잉여현금 흐름이 급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잉여현금 흐름은 어떻게 급증하냐? 일단 우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활동 현금은 마이너스일수록 좋은 거고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클수록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클수록 좋습니다. 투자활동 현금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급증을 하는데, 잉여현금이라는 흐름이 급증하는 시기에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과거에 여기서 이제 급등할 때, 그때 이제 여러 모멘텀도 좋았지만 이때 당시에 잉여현금 흐름이 급증을 하는 시기였고, 테슬라 또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잉여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환율이 변화되면 ROE가 상승하고 COE는 낮아진다, 이런 이제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우리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인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 IPO와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3만원, 24만원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30만원을 향해 가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사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요. 기존에 제가 2월 2일부터 현대차를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고, 이때도 매수를 하라고 했고, 새로 사실 분들은 사실 현대차도 조금 사놓는 건 나쁘지 않지만 큰 수익률은 AI 반도체에서 나온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AI 반도체에서 나오고, 지금 AI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벌써 60%나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제 DI 같은 경우도 반등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최근에 TMC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 3월 18일부터 35,000원 라인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35,000원 라인에서 여기 3월 18일 교육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여기서 주가를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왜 여기서 주가를 뽑았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AI 반도체는 뭘로 들어가냐,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AGI로 들어갑니다. AGI란 뭐냐? 범용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거고, 범용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범용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로 제가 작년에 제주반도체 고영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주식들이 고영 같은 경우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100% 찍었고요. 상승률 측면에서요.
제주반도체 또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었어요. 그쵸? 그쵸? 최근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은 링네트 같은 기업도 제가 6,1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지금 이제 7,000원 가까이 왔고요. 이런 종목도 사실 돌파를 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링네트 같은 기업도. 왜냐면 이제 이것도 저 PBR 그 밸류업 관련해서 코스닥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랑 삼목에스폼이 유명한데 삼목에스폼도 여기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때도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결국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할 때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만 볼 게 아니고.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차는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점진적 상승을 하는 아주 평범한 상승 구간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평범한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산업 자체를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상승은 성장은 1920년도예요. 1890몇 년 그 19세기 이게 이제 20세기 초고 19세기 후반에 자동차 산업이 성장 시작을 하고 1905년에 이제 헨리 포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갖고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시받았지만 헨리 포드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공장 그죠? 포드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 똑같이 자동차를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죠? 싼 값에. 그래서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가장 크게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1929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 대공황이 생깁니다. 1931년까지 힘들어져요, 미국이. 근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산업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성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현대차를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현대차는 SDV 기술과 플러스 인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인도 점유율 제가 알기로 2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릴 건데 SD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하이클 이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결국에는 빅테크 그쵸? 기술주에 대한 성장에 대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옛날에 보시면 1990년도엔 제너럴 일렉트릭 2000년대까지 잭 웰치의 위대한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잭 웰치가 이제 은퇴하면서 위대한 승리가 나오는데 G는 어떻게 됩니까? 2010년만 해도 G 없어집니다. G 없어요. 그렇죠? G 없습니다. 그렇죠? 노키아 어떻게 됐죠? 노키아 지금 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노키아가 정확히는 2006년, 2007년까지도 그렇죠? 노키아 노르웨이 회사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애플이 순식간에 뭐예요? 노키아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결국에는 애플도 결국에는 이제 디바이스 측면에서 10억의 그런 이제 유저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구글과 손잡고 애플 자체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애플도 이제 괜찮은 이렇게 막 밑으로 막 추락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쵸?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10년도에 페트로차이나, 중국공산은행, 차이나모바일, 중국건설은행 이 기술이 얼마나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중국의 13억 비통계 인구 15억 인구의 그런 그쵸? 그 백그라운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기술입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AI 기술은요. 필리핀, 베트남 제가 사실은 태국 뭐 동남아시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무슨 AI를 뭐 성장시키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 브라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 브라질이 갑자기 AI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AI 기술력은 엄청납니다.
미국, EU, 일본, 대만, 뭐 그리고 중국, 한국, 그쵸? 한국보다 중국이 살짝 위로 갔어요. 지금 AI 기술이. 근데 이제 한국도 상당히 AI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당연히 AI 반도체입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지난 8월부터 작년 10월, 11월 반복해서 AI 반도체에 좀 올인을 하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섹터를 풀매수 하셔야 됩니다. 섹터. 그러니까 사실 깊이 공부해서 한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예를 들어 뭐 AI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거를 뭉태기로 사시는 게 좋죠.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향이 많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향이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패러다임 전환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과 관심이 많으시면 삼성전자만 관심 갖고 볼 게 아니고 삼성전자양 매출 구조가 높은 뭐 원익QNC라든지, 그 원익QNC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그 매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원익QNC 같은 경우 제가 이때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 수익이 난다고 당시에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삼성전기.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만 볼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관심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가속기, AI 가속기 성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제가 3월 18일과 3월 25일에 반복해서 35,000원 부근에서 삼성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셔라 했는데, 삼성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AI 가속기 관련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35,000원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주식은 지난 그 3월 18일 이때 3월 18일에 20분간 20여 분간 여기서 보시면은 20여 분간 9시 여기서 보시면은 15분 9시 18분까지 35,000원 라인에서 움직이더니 여기서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45,000원까지는 버텨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5일 전일에도 이제 3월 25일이 이제 전일 그제인데 최종 목표가는 45,000원이니까 35,000원 매수 완료하신 분들은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2024년 구글향 예상 매출액이 2,800억이고 제품군 확대로 인해 엔비디아 향 매출액이 904억이다.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신규 제품은 높은 레이어 적용이 예상되는 바 제품 믹서 개선을 기대해야 된다. 제가 특히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은 종목을 교육시켜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교육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눈치를 어제 영상에서도 충분히 드렸어요. 이게 이제 월봉으로 이 차트 형태를 보여주면서, 어제 이제 차트 이 형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갈 종목을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보셔야 된다.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주도주인 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도주인 점은 불변의 진리고, 이게 이제 지금 한 번에 무너지기에는 앞으로 성장성, 그러니까 AI가 아직 개화기에 있고 AI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점이 지금 이런 것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용량 확장을 추진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AI 서버 시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400기가에서 800기가 스위치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 35층 이상의 유선양 고부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국내 시설의 생산 능력은 1.5배 확대될 예정이고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부터 수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하반기는 신규 4공장 본격적인 가동. 그러니까 사실 이제 캐페스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6천억이 터졌고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본격적으로 매수하라고 한 게 이때, 그리고 이때 이 캔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요. 3월 4일하고요. 1월 22일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캔들은 이제 면밀히 따져보면요. 이 캔들도 유의미한 캔들이에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5만원까지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35,000원에 매수하라고 해서 35,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그대로 쭉 더 올라가는 수익을 느낄 수 있는데 신규로는 여기서는 단타뿐이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눌림목에서 계속 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성장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성장 가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주식은 45,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해서 홀딩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홀딩, 그리고 이후에 TMC와 삼성전기를 또 추천을 하면서 교육을 해드렸죠. TMC 같은 경우는 19,300원과 18,200원에 매수를 시작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사실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때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정확히 이때 교육시켜드리고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24년부터는 레거시 쪽이 오히려 성장이 가속도됩니다. 기존의 AI 신규 수요로 인해서 23년 봄부터 24년 초까지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부터는 레거시 반도체 전공정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5년까지는 역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되는데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이 경신되는 동안 AI 반도체 HBM에 대한 그게 있었지만 성장성이 있었지만 24년 2분기부터는 레거시 6개 분기 연속 상승 전망이 되는 반도체 전공정 레거시 분야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특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성 못지않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전통 D램의 성장은 이게 뭐예요? 서버양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AI 서버도 증가해야 되지만 일반 서버도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16년 3분기와 2018년 3분기 사이클과 유사한데 그 레거시 관련주 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쵸? 유진테크라는 종목이었어요. 4만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380억 터지면서 7%대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AI 효과로 이제 향후에는 25년 4분기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조금 먼 미래인데 온디바이스 AI와 SDV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저는 일단 SDV 하면은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생각나는데 문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23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은 지금 메타와 구글, 아마존 같은 곳이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메타하고 구글이 엔비디아에서 가장 칩을 많이 사들인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샀어요. 메타하고 구글. 이유는 뭘까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0.9%, 1%도 안 되는데요. 미국의 수준은요? 그렇죠?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근처에 있고 굉장히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이 이제 좋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모든 산업이 좋다는 건 조금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압도적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구글과 메타입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구글하고 메타의 주식 이런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거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그쵸, 이게 한 35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결국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미국과 구글과 메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구글과 메타가 올라가는 주요 이유는 뭐예요? AI 가속기예요. AI 가속기, AI 반도체, AI 칩, AI 가속기를 사야 결국에는 그들이 AI 뭐 동영상 소라라든지, 그쵸? AI 소라라든지 뭐 지금 AI 통번역서 플랫폼이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그쵸?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렸고, 유진테크는 3월 20일부터, ISC는 3월 8일부터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 분들이 제 그걸 보신 분들은 꾸준한 성과를 얻으셨을 건데, ISC 같은 경우는 9만원 전후에서는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CPU와 GPU 제품의 경우 수주 상황이 호전되고 전부 이 대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특별히 장중에 교육해드린 게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16,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장중에 제가 1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 좋다고 16,300원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4분기 매출과 영업손익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동박 적층판 CCL 제조 고객사를 통해 북미 GPU 기업 AI 가속기용 동박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져 솔루스 첨단 소재의 동박은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그래서 북미 GPU 기업이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AI 가속기란 AI의 합수 추론에 특화한 반도체 패키지를 말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미국 고객향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동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정확히 1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서, 그렇죠? 정확히 여기 보시면은 16,000원 부근 지지를 하죠. 제가 이제 16,000원에서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바로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거래대금이 2,500억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500원과 18,000원을 순차적으로 또 돌파를 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은 지금 AI 가속기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위대한 격차의 시작,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거는 항상 주가의 이 차트도 그렇고, 성장이라는 건 어떤 굴곡이 있고 하지만 이 아주 평범한 점진적인 성장 대비해서 큰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변화의 속도에 대한 예측 실패와 그에 따른 대응 실패를 하면은 평범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대 조직의 문제점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가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여기를 반격하고 싶어하는 어떤 또 그런 그 어떤 코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샘 알트만이 9,000조를 이렇게 펀딩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이 눈에 띄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지난 2010년부터 5대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가 2차전지와 바이오였는데, 2차전지와의 바이오의 삼성전자 대비 매출액 비중이 3%에서 11%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삼성그룹이 지금 ASML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다량으로 확보했는데,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에 투자도 하겠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결국에는 이 AGI 범용 인공지능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결국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면서 그거와 맞물리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제주반도체처럼 7배, 자람테크놀로지처럼 2.5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참고로 자람테크놀로지는
다 아시죠? 4,000원, 4,700원 이런 그죠? 47,000원 이런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권해드리는 종목이죠. 자람테크놀로지 삼성 SDI. 근데 자람테크놀로지도 눌림목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죠. 저전력 반도체. 이 종목도 삼성과의 연결성이 깊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라인에서 사가지고 신고가 경신하는 거를 노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을 살 때 항상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런 라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도 올라가는 걸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다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위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확실해야 돼요. 그죠? 모멘텀이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저전력 반도체니까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잖아.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왔다 갔다 변동성만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ISC 유준테크 이런 종목들은 다 모멘텀이 그 기업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TEMC, 이수페타시스 등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180만원 수익 나셨고요. TMC 15만원, 이수페타시스 139만원, TMC 26만원, TMC 10만원, 이수페타시스 24% 수익, 오나루 290만원, 유진테크 3% 수익. TMC,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최근에 이제 매수를 교육시켜 드렸는데요. TMC 40만원, 이수페타시스 11%, 60만원, 이수페타시스 7만원.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로 10%대 수익이 난 게 인상적입니다. 24%. TMC, 그쵸. 여기서 보시면 또 TMC, 이수페타시스 20%, 34만원. 가입하고 첫 매수로 수익 났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입하시자마자,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났다는 거죠. TMC, ISC 23만원. ISC는 빅데이터 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TMC, 그쵸. 40만원. 이수페타시스 26만원. TMC 43,000원. 62만원 오늘 하루 동안 보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유진테크, DI, TMC, 삼성전자까지 대다수가 AI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 TMC, 이수페타시스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수익 인증 안내해드리면요. 이수페타시스 10%, 이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로 오늘 수익을 거두셨는데요. 69만원. 특히 이제 JEO 같은 경우 장초반부터 매수하라고 해서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센즈랩도 13%, 140만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27만원, ISC 54만원. ISC도 이제 매우 좋은 기업이어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계속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렇죠? 130만원, 삼성 SDI 300만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피롭티스, 비올, JEO까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오늘 200만원 수익 나셨고,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진 새롭게 이제 또 뭐 리노고 이런 걸 편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삼성 SDI로 70만원 버셨고요. 비올로 11%, 또 이렇게 100만원대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번 달도 수익 감사합니다. 항상 매수해야 된다 강조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들고 가고 싶지만 15% 수익 날 때 매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도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삼성 SDI 70만원, 삼성중공업, 링네트, ST판까지 오늘도 8만원 수익이 나셨어요. 43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비올 20만원 수익 나셨고요. 대다수의 종목으로 이게 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린 플러스 우리기술 같은 스몰캡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방산, 원자력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식량자원 관련주인데요. 푸틴이 화가 났죠. 그래서 식량자원 관련주 그린 플러스 교육시켜 드렸어요. 링네트 16만 3천원이고요. 링네트 6만 3천, 비올 46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비올 37만원, 그린플러스 93,000원, 삼성 SDI 46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LNF, 링네트, TCK까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한 종목으로 63만원, 그리고 190만원, 에이프릴바이오, 비올, 삼성 SDI까지 무난한 성과를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피롭티스, 사이맥스, 리딩 3일 만에 단타 수익입니다. 이스페타시스, CJ, 그죠? 이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 ST팜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죠. ST팜 같은 경우도 매우 훌륭한 기업인데요.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ST팜 58만원이죠. 그쵸? 그리고 수익 감사합니다. 선민님과 함께하니 급등력 장세에도 믿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동원시스템즈 12%, 가온치스 5%, ST팜, LS일렉트릭 99,000원, BHI 수익입니다. 그죠? 삼성 SDI, 삼성전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3만원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자, 이렇게 또 무난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